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제가 어제 매일 오후 4시에 보면은 나름 그날 뉴스를 갖다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서로 쌍방향 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어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침 오후 4시에 4명이 제 친구 3명, 선배 한 분하고 친구 2명하고 저까지 4명이 낮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2명까지만 가능하다. 이 세상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백신을 갖다가 공급한다는 그 백신을 많이 공급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코로나 자체가 그렇게 보면 치사율이 높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손흥민 선수, 유럽 축구 보면 3만 명, 4만 빼곡하게 마스크도 안 쓰고 열심히 응원들 하고 축구장에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은 지하철에 빼곡한 데 사람이 아니 어떤 근거로 자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만나면 처벌한다. 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거야말로 행정 편의주의고 국가주의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에 점점점 순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만큼 좀 착한 국민들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예를 들어서 50평 규모의 식당에 10명까지만 허용한다. 그것도 사실 과도할 판인데 빽빽 50평 규모에 50명이 들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일행이 3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찍소리 안 하고 나라에서 흔한 얘기로 까라면 까고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시내에서 친구들 4명이 딱 4시에 만나서 6시까지 번개같이 술 한잔 먹기로 해서 부득이 오늘 지금 1시인데 지금 녹화하여 4시에 왜 4시에 기다리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시에 예약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시에 보시면은 스트리밍이 아니라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보시게 되겠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는 언론 재갈법, 언론중재법, 징벌적 배상,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갖다가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거 보면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에서는 죽기 살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 6명 중에서 박용진 의원만 조금 결을 달리해서 걱정할 뿐, 야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 라고 걱정할 뿐, 나머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폭삭 망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과도하게 보면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지금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 가짜뉴스 만들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만들어서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나 정무직 대기업의 임원을 갖다가 막 공격하고 했을 때 그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조중동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런 나름 보수 언론에서 그런 가짜 뉴스를 갖다가 악의적으로 퍼뜨립니까? 아니면 김어준의 교통방송, 그 다음에 지금 좌파에 의해서 장악된 KBS, MBC, 한동훈 검사장건 보면 과연 그 거짓 가짜 뉴스 만든 게 KBS입니까? MBC입니까? 조선일보입니까? 중앙일보입니까? 동아일보입니까? KBS, MBC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래요. 이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이 언론중재법, 이른바 5배 손해배상,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그래서 이재명 씨 표현대로
그와 같은 기자가 엉터리 뉴스 쓴 것을 갖다 보도한 신문이 됐던 방송이 됐던 폭삭 망하게 하는, 완전 쫄딱 망하게 하는, 폐가 망신하게 하는 이런 법, 여기에 칼을 맞을 첫 번째 타겟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어준이고 교통방송이고 KBS고 MBC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알게 모르게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에 이른바 부역하면서 가짜뉴스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언론사들, 이 날벼락을 맞아도 날벼락을 맞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날벼락 맞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마침 박용진 의원,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 빠지 달기 전에 그 당시 부대변인 시절에 보면은 종편에서 상당히 일주일에도 보면 한 대여섯 번 같이 이제 이른바 일합을 겨루었던 그런 사이죠.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반듯한 친구입니다. 비록 진영은 좌파 진영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른바 그 대깨문들과는 아주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박용진 의원이 나름 그래도 민주당에서 올바른 소리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른바 언론재갈법,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갖다 골자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 아니냐, 언론의 보도 기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면서 그 다음 말이 멋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법과 같은 꼴나기 십상이다. 자기도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연결해서 정의당 꼬셔갖고 결국 공수처법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 때. 그런데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발족하고 1호 공수처 수사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조희연입니다.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호 대상이 되었고, 지금 안 그래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국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마지막 지금 수일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딱 보면 공수처법, 또 뭐 보수 우파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때 통진당의 김선동 의원이라고 있었죠. 거의 10년 가까운 이야기라 기억도 아삼아삼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야가 급히 만든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 총선 끝나고 다음 국회 20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그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그때 많이 반대했습니다. 종편 나가면서 이거 안 된다, 큰일 날 이야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큰일 났죠. 국회 선진화법 되면은 동물국회 사라지고 몸싸움 없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가장 무능한 식물국회가 되었고, 그래 온갖 꼼수가 벌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정권같이 그야말로 숫자를 갖다 앞세워서 막 밀어붙일 때 야당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막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빠지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재작년이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그때 이제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엮어서 통과시키려는데 온몸으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막겠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결국 다 못 막았죠. 그 당시 기억도 생생합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 가장 앞장서서 빠루, 노루발이라 그러던가요? 노루발 못 뽑게 빠루 들고 진두지휘했습니다만, 거기에 어쩌면 몸으로 집권 여당의 폭거를 갖다가 막아내려 했던 야당 의원들 줄줄이 다
기소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바보같이 자기 목에다가 밧줄을 건 그런 법이죠. 저는 이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간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금 집권 세력은 그야말로 만난을 무릅쓰고 무리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조선중앙동화 등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들은 지금 그야말로 거의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빙그레 제가 웃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 3월 9일 정권이 교체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홍길동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홍길동 이른바 국민의힘 야당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와서 나간다 치십시다. 아마 벌떼같이 KBS, MBC, 교통방송 김어준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겁니다. 교통방송이 아무리 배짱이 세다 한들 그렇게 몇 번만 징벌적 손해배상 맞으면 이재명 씨가 얘기한 대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긴 교통방송이, 망하게 생긴 KBS, 망하게 생긴 MBC가 김어준 보호하게 생겼습니까? 주진우 보호하게 생겼습니까? 김영민 보호하게 생겼습니까? 김재동 보호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권 교체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교체만 되면요, 이거는 민주당 비록 의석 180석 갖고 있다고 벙벙 뜨고 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그 괴벨스들, 좌파의 괴벨스들을 갖다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언론 자유가 없어 어떻게 사나. 애청자 여러분, 우리 황태순 TV를 보는 애청자분 여러분 아마 저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할 겁니다. 제가 1958년생, 대학은 7, 8학번입니다. 제가 74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74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고, 문사가의 흉탄에 75년에 그 당시 월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자유 베트남이 멸망합니다. 사이공이 함락되죠. 거기에 화들짝 놀란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어차피 유신 체제였습니다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라고 보다 강한, 아니면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면서 내밀었던 것이 바로 긴급조치 9호입니다. 긴급조치 9호는요, 유신 헌법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체만 갖고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중형, 어떠한 경우는 사형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이었죠. 75, 76, 77, 78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79년까지 5년 동안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진두지휘했으면서 긴급조치 그 9호, 그래서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이 운동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해찬 씨조차도 저 서울대학교 앞에서 관악서점인가요? 광장서점인가요? 서적 주임하면서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 정도였습니다. 김부겸 지금 국무총리도 그 당시 제적되어서 잘렸을 때 어디 뭐 운동권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짓눌렀습니다. 동아일보 조금 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한다고 광고주들을 꽉 압박해서 동아일보 백지 광고 내는 그런 참 언론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앙정보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았지만 우리 알 거 다 알았습니다. 대자보 통해서 알고 또 보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이야기하면서 다 알았습니다. 예전에 뭐 이솝우화인가 이런 거 있죠.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아무리 감추려 해도 민심을 갖다가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시절도 버텨왔던 우리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재갈법,
가짜뉴스, 물론 가짜뉴스 많습니다. 근데 가짜뉴스 대부분이 좌파들이 만드는 가짜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가짜뉴스에 가장 지금 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 정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 언론재갈법이라고 통칭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윤석열 후보님, 아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갖다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또 보면 본인 윤석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하시겠다는데 그게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무식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들이 그런 무식한 질문을 했는지 깝깝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건 뭐냐 하니까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언론의 어떤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려 하는 그 폭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가짜뉴스로 멀쩡한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이른바 인격살인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언론중재법이라든가 각종 형법이라든가 각종 법에 따라서 그런 가짜뉴스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대로 아주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심지어 누구는 20배까지 늘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두관 같은 친구는. 그런 식으로 폭삭망해야 돼. 저는 100배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김어준이 출연시키는 교통방송 홀랑망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100배쯤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원래 손해배상액은 10만 달러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액에서 1억 달러를 갖다가 때리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아예 좀 세게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좌파형 하는 이런 가짜뉴스 만들면서 윤석열 씨를 갖다 공격하고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 아예 진짜 폭삭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과도한 징벌적 배상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인데 이 무식한 기자들은 아니 왜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그 뉴스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소하시려 합니까? 당연히 고소해야죠. 고소 안 하면 계속 가짜뉴스 만들 텐데요. 아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개정한 언론재갈법 물리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박영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부메랑은 디립다 꽂혀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런 자들, 또 김재동 이런 자들이 설치고 있는 KBS, MBC를 비롯한 교통방송이 그 이른바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이 그야말로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언론사는 당연히 그와 같은 과도한 징벌적 세상에 유례가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언론도 아니죠. 둘째,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저들이 이런저런 핑계대 갖고 조중동을 갖다 걸어서 위축시킬까봐 다른 거 볼 거 있나요? 저 황태순을 비롯한 이른바 예전 종편의 스타들이 일거에 사라졌던 이유가 뭡니까? 이 자들은 신문사에 없는 이 종편에 2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허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연은 최민희 전 의원을 비롯한 민원연이 막 압력을 가하고 민주당이 압박을 가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보수 황태순이니 조갑재니 김진희니 그다음에 DJ의 처조카인 이영작 박사니 또 민영삼이니 차명진이니 축출하라 라고 하면서 그때 방심이다 압박을 가해서 너 이렇게 되면 너 제어가 안 내준다 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지금 4년 반 넘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지금 보면 바싹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조중동이 몇 번 그런 당한다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언론은 또 그러면서 버텨나가는 거죠. 결국 지금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발호하고 있는 가짜뉴스 메이커들, 그들을 갖다가 버젓이 인용하고 있는 언론인 척하는 사이비 언론들, 교통방송을 비롯한 이런 자들이 아마 날벼락을 맞아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 당초 오늘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서로 눈을 맞췄어야 하는데,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긴급 낮술을 먹기로 4사람이 작당한 통해 이렇게 녹화방송으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